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정신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주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주간 상승폭을 발표했는데 2012년 통계를 낸 이후 8년 6개월 만에 집값도 전세 가격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전세 대책부터 살펴볼 텐데요. 공공임대주택부터 다세대 주택과 빈집, 빈상가까지 총동원해서 11만 4천 호를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전세 대란이 끝날 수 있는 건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매입 약정을 맺고 지었습니다. 전용 면적 45에서 50제곱미터짜리 31개의 호실로 구성됐는데 무인 택배함 같은 편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호를 2년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만 9천 호, 수도권의 2만 4천 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완공 전 매입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은 물론 빈상가와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리모델링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전세주택도 도입됐습니다. 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중형 임대주택도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끌 수준 공급이지만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대주택도 대부분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그런 측면과는 좀 대치되는 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라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까지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번 대책.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로 냉담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하철 동묘암역과 가까운 18층짜리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지난해 관광호텔을 개조해 만들다 보니 주변에 술집과 모텔들이 많습니다. 객실 238개 중 대부분이 22제곱미터 이하 원룸입니다. 입주 초기 호텔식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돼 월 60에서 70만 원을 내야 하자 당첨자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월세가 30만 원대까지 낮아져 현재 빈 방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 정도의 작은 방은 조금 안 되는 거 정도?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역대급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과 오피스, 상가까지 리모델링에 공급한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호텔이나 그런 곳을 개조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의 인프라도 그렇고 살기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황당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가 억지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은 1, 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이어서 3인 가구 이상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네.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물량 공급은 전체 물량의 3%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번엔 집값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때 서울 인근 지역 중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던 곳이 있죠. 김포였는데요. 이번에 김포마저 포함됐습니다. 부산, 대구 등 지방도 일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는데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에 나온 뒷북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입주한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6월 초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2일은 8억 원에 팔렸습니다.
6.17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뒤 5달 동안 2억 2천만 원 오른 겁니다. 이처럼 김포 아파트값이 과열된 후에야 정부는 규제 적용 여부를 고민해왔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저런 투기 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6월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던 김포와 대구, 수성구가 오늘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도 1년 만에 다시 묶이는 등 7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기존 70%였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50%로 줄어들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 모두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5% 넘게 뛴 곳도 있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해선 추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민의힘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셋값을 올린 임대차법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대책만 내놨다는 건데요.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탓은 아니라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시행 10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됐다며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더니 이제와 내놓는 게 호텔 쪽방입니다.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호텔 상가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철회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을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한 공간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 대책을 옹호했지만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공식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전세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세 대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전세 시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친 전세. 아파트나 연립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사철이었죠. 지난달 정세가 상승률인데요.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보다 아파트 전세를 더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대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세 대책, 아파트 전세 대책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를 좀 살펴봤어요. 전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10명 중 1명이 전세였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죠. 전세 시장을 그럼 누가 주도를 하느냐? 바로 중산층이었습니다. 전국에 5명 중 1명이 전세였는데요. 수도권으로 조금 좁혀보면 4명 중 1명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중산층 맞춤이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대신에 질 좋은 빌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세 대란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결국 신속한 공급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먼저 공실인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 39,000호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전세가 가장 불안한 수도권에 16,000호가 있습니다. 이걸 내년 상반기 중에 전세로 풀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전세 대란의 피해자인 중산층은 아파트만 바라봤는데 전세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한다? 이건 뭐 전형적인 미스매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 빈 상가와 호텔을 이제 주택으로 개조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어요. 여론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국에 앞으로 2년 안에 13,000호를 전세로 풀겠다는 건데요. 빈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죠. 네, 지금 상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거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담당자가 구청이거든요. 용도 변경도 절대로 함부로 안 일어나세요. 당장 내년에 닥칠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도움이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 자, 야당도 그렇고 일각에서 이제 전세 대란의 원인은 이 섣부르게 시행한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은 오늘 오히려 이 법이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그렇게 좀 자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거래가 잠긴 게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거죠.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재건축 규제나 양도세 완화처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공급도 확실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